1964년 김신애요. 증평군요. 딸, 아들, 그리고 남편. 어릴 적 꿈은 간호사였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뭐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고 그랬는데 그렇게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학창 시절에는 제가 좀 주의가 산만했던 것 같고요. 밝은 말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중매로요. 그리고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우직해 보이고 그냥 나를 굶기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저는 엄청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저 스스로가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이라는 데를 다니면서 원예 치료로 갔다가 거기서 탈피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호사는 안 됐어도요. 요양보호사도 해봤고 또 사람들을 갖다가 보살피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봉사해보고 원예 치료로,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이나 또 아동센터 같은 데서 원예 치료 강사로 나갈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지금 꿈은 간호사는 되지 못했지만은 숲은 부모님 품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숲에 오면 부모님 품 같은 그런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건 또 행복도 있겠지만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행복보다도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아픈 고통을 갖다가 5명씩이나 낳으면서 우리들을 키우셨구나, 이런 생각에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전문가가 따로 있다는 것보다는요, 자기가 열성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즐거움을 느낀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아침에 출근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가서 산을 산책하면서 산을 한 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저희 주어진 일에 하루를 갖다가 보내면 그날 하루는 잘 지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맡겨진 일에 그냥 행복해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아이들한테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친구가 되어줘서 그네가 되어줬다가, 소년이 되었을 때는 과일을 주었다가, 나중에는 몸을 베어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그런 걸 해주었다가, 마지막에 노인이 되었을 때는 그루터기까지 다 내어주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낌없이 주는 그런 나무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과거로 간다면요, 저는 그래도 청춘일 때가 났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무모하게 막 동학사를 갔던 것도 생각나고, 등산을 좋아해서 밤차를 타고서 새벽에 대구에서 내려가지고 팔공산 정상까지 올라가고 막 이랬던 게 기억이 나고요.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되고 싶다기보다는 그렇게 저의 청춘을 갖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으면서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거, 그냥 주어진 삶에 살았다는, 뭐 아이들이 잘 크고 잘 자라주고 그런 거에 감사하긴 하지만 나의 꿈을 위해서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걸 다 했다는 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추억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저희를 갖다가 교육시키겠다고 청주 시내로 갖다가 보내서 부모님들하고 떨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동생들 밥 해주고 막 이랬는데, 부모님을 찾아갈 때 기차를 타고서 갈 때 제천역 프레텀에서 가락국수를 사 먹고서 부모님한테 갔었던 그런 추억, 그리고 대전역이나 제천역에서 그 가락국수를 먹던 그런 추억이 제일 많이 기억나고요. 부모님을 봤을 때 부모님이 저희를 기다리면서 그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서 부모님한테 갔을 때 부모님이 저희를 위해서 만두를 엄청 많이 소쿠리를 막 해놓고 기다렸던 그런 게 저의 추억인 것 같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들을 키워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엄청 저희들을 사랑하고, 친정어머님을 사랑해서 그런가 저희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은 우리 할머니께서는
엄마가 고생하는데 아이들을 퍼먹인다고 막 야단을 치셨는데 그게 그때는 서운했지만 지금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저희를 갖다 정서적으로 많이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추억은 할머니는 아욱국을 갖다 많이 끓여주셨어요. 그래서 아욱을 조만한 텃밭 같은 데다가 키우셔서 저희들을 갖다가 올갱이를 넣어가지고 끓여줬던 올갱이국을 먹을 때마다 할머니가 기억나고 외할머니가 저희들을 갖다가 엄청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올바로 잘 살고 올바로 잘 산다는 건요 뭐 부자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그냥 어떠한 일에 열심히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그냥 그런 게 감사합니다. 예전에는요 꽃다리 밑에서 청주시내 육거리라고 꽃다리 밑이 있어요. 근데 꽃다리 밑에서 말조개를 잡고 거기에서 겨울에는 얼음을 막 깨서 놀고 얼음 위에서 막 노를 저으면서 막 놀았던 것 같고요. 여름에는 거기서 멱을 감고서 막 수영을 하면서 놀았고 흙물멜 놀이패들을 막 봤고요. 어쨌든 육거리 꽃다리에 대한 그런 추억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변해서 그런 걸 가끔가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버스를 타고 지나가거나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옛 기억을 어떤 때는 더듬을 때가 있어요. 꽃다리는 그냥 그대로 있지만 그 냇가의 추억을 더듬으면서 지금은 많이 정비되고 좋았지만 어렸을 때 정비되지 않고 거기가 모래가 많았거든요. 근데 모래에서 조개를 줍고 말조개를 줍고 대머리 비행장까지 지금은 대머리 공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뻘을 따라서 막 올라가면 말조개를 줍다 보면 대머리 비행장 거 가는 길까지 막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 추억이 저한테는 많은 그런 여운을 남기는 곳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놀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지금도 아이들이 그렇지만 저 때는 그 막 대학 가는 거 문제 막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밤늦게까지 야간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때의 추억은 아마 고무줄 놀이하고 말뚝박기 그런 걸 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말뚝박기는요 맨 앞에 이렇게 서서 있으면은 아이들이 다 구부정하니 한 세 명, 한 두 명이나 세 명이 제일 처음에 서 있는 아이의 머리에다 대고서 구부정하게 있으면 세 명이 서 있으면 그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가서 그게 쓰러지면은 말뚝박기가 이제 이기는 건데 그 여러 명이 가서 막 타는 놀이예요. 그게 말뚝박기예요. 다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들이 서로 간에 그런 거 다치게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꼭 인생은요, 어떤 똑바른 그 고속도로 같은 길이 아니고 오솔길 같은 그런 길도 있는데 그 길을 헤쳐나가면은 다시 또 그 고속도로 같은 그런 편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살아오면서. 근데 길은 항상 한 가지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길을 가보면서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삶을 갖다가 찾아가면은 더 훨씬 더 행복하고 거기에서 또 느껴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